신세계 면세점 마케팅 혁신 담당 손건일이라고 합니다. 올해부터 유통산업백서의 면세점 업계가 포함됩니다. 이 협조해 주셔서 상공회의 쪽에 감사를 드리고요. 면세점 업계는 앞서 이제 편의점이나 다른 업체에 비해서 코로나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업체이고, 또 저희가 바라보기에는 또 글로벌 경쟁력을 얘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그 현황과 이슈, 그 다음에 24년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세점 개요를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요. 면세점은 아시다시피 그 국가의 허가업입니다. 사업자가 정해져 있고, 또 대체로 출국하는 고객들, 그러니까 출국하는 고객들만을 위해서 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특히 이제 그 외국인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 연관 산업과의 의존도나 또 관련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외화 획득 기준, 뭐 사실 저기 면세업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19년도 기준으로 외국인 판매 하나로만 따져도 한 22조 이 정도 나오는 업입니다. 전체 저희가 19년도에 한 25조 정도를 그 매출을 올렸고요. 면세업계에서는 그 중에 대부분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업계 종사자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고요. 3만 5천 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관광 산업과의 연관성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글로벌 경쟁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저희가 19년까지 글로벌 1위를 했었던 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황들은 좀 변하긴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면세점계가 그 차별화된 상품력하고 또 정품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소싱력을 글로벌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관광 그 산업과의 연관력, 인프라, 또 특히 요즘 K컬처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면세 산업의 기여도는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국내의 중소 기업 제품들을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사업의 모델들이 가진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여행객이 85% 이상 감소를 하고, 그에 따라서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소싱력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면세점은 직매입으로 구성된 업체입니다. 저희는 모든 걸 직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 재고를 판매를 해야 되는 채널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고객들, 특히 이제 외국인들 혹은 출국객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재고를 엄청나게 떠안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졌고, 저희들만 하더라도 코로나 기간에 한 달에 막 9천억씩 재고를 들고 있었던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고들을 소진하기 위해서, 결국 브랜드와의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판매 채널들을 소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이제 중국의 따이공이라고 하는 보따리 상들입니다. 그들 업체에 저희가 많은 재고들을 넘기고, 그들이 이제 중국의 물건을 푸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 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던 것이 코로나 기간의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떠냐? 여행객들이 많이 회복됐기 때문에 특히 내국인들의 출국률은 19년도를 넘어서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회복이 됐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중국인들의 회복률인데, 중국인들은 아직 4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고객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면세점 업계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웠다라는 부분이라서 입국객, 특히 입출국객 대비해서 면세에서 구매하는 율의 회복률은 약간 회복률이 더디고 있다는 것이 저희 업계의 현안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현안은 경쟁자의 등장입니다. 아시다시피 CDFG라고 하는 중국 국영업체,
중국 정부의 엄청난 지원을 받는 업체가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 19년도까지 저희가 든든하게 지켜왔던 세계 1위의 자리를 코로나 기간서부터 CDFG에 넘겨주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면세점 업계의 그 시장에서의 의미들을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면세점계가 다시 1위에 재등극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업계뿐만 아니라 정부의 노력과 같이 더불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엄청납니다. 중국은 10만 위안, 하나로 따지면 1,800만 원 정도의 그 면세 한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800불입니다. 다만 이제 구매 한도가 폐지됐다는 것 때문에 약간의 정부에서의 지원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면세 한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정부에 많이 미달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결국 그 코로나 이후에 면세업계의 주 화두는 변화된 고객의 소비 성향들, 또 특히 국내에 방문하는 고객의 지형도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저희가 반응하고 대응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저희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중국 패키지 관광이 회복되면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청신호였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 시장의 어려움이 계속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고객의 회복은 더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3년도 이슈와 24년도의 연계 그 방향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23년도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 인천공항의 재입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면세점들이 전체 코리아 페스타라고 해서 할인 행사들을 벌이고 또 글로벌 진출을 가속한 한 해였고, 그 다음에 구조적, 저희가 안고 있는 또 따이공 또 대량 판매에 대한 구조적 문제도 저희가 짚어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로 강화하는 그런 한 해였는데, 이런 부분을 잠깐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의 의미는 전 세계 면세 사업자, 그 인천공항이 면세점 업계에서는 가장 전 세계에서 큰 시장이기 때문에 글로벌 브랜드가 굉장히 주목하는 공항입니다. 물론 저희가 동북아의 허브 공항이 되겠다, 이런 그 거대한 청사진에는 아직 미치고 있지 못하지만 적어도 면세점 업계 입장에 있어서는 글로벌 넘버 원이다라는 것은 모두 다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올해 그 10년짜리 사업건이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소 보장액이라고 하는 그 임대료 방식에서 이제는 출국객당 저희가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사업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글로벌 브랜드들이 인천공항을 바라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천공항을 자기 글로벌 브랜드의 얼굴로 삼으려고 하는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면세점 업계가 담당하고 있는 또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신세계를 포함해서 신라 면세점, 현대 백화점 면세점과 중견 업체들이 참여를 했고요. 올해 또 면세점 최초로 코리아 페스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로는 저희가 16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프레젠스를 넓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국내 시장만을 놓고 경쟁하기에는 시장이 작기 때문에 지금까지 축적했었던 노하우를 가지고 글로벌로 계속해서 뻗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업계 간의 과열 경쟁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전에 사드 때부터 시작된 부분인데,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오지 않으면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이 결국 보따리상 따이공에 의존했기 때문에 나타났었던 출혈 경쟁들이 업계의 구조적 문제로 다가왔었고, 그런 부분들은 정부와 또 업계가 같이 협의하면서 송객 수수료의 제한이나 또 특허 수수료가 매출액 기준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매출액에서 영업이익 단위나 아니면 면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과 관련해서는 면세점이 유일하게 온라인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는 면세점에서 판매할 때에 여권을 가지고 신분을 확실히 확인한 후에 본인만이 그 물건을 픽업할 수 있기 때문에도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주류 판매도 활성화되어 있고, 또 온라인 채널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채널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저희가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면세점에서는 온라인 지향 고객과 오프라인 지향 고객이 크로스하게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 저희 신세계 데이터로만 보더라도 크로스 채널 구매율이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들은 타 업체의 경험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른 특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디지털화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24년도에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면세점 업계의 전망 짧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 업계가 세계 경제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여행 산업과 연결돼 있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이 그닥 좋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고요. 다만 중국의 방한 단체가 허용된 이후에 중국인들이 더 활발하게 한국에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양의 요소, 긍정적인 요소라고 좀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음의 요소로 보면 경기 침체와 더불어 고객의 트렌드에 대한 변화, 소비 패턴에 대한 변화, 또 중구보다 성수동이나 오히려 여의도를 더 즐겨 간다라고 하는 외국인들의 방한 후 활동 반경에 대한 또 변화들이 또 면세업계에서는 또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을 통한 고객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좀 더 강화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큰 숙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쇼핑 목적도 이런 관광에서 개인화된 컨텐츠 중심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추세들은 앞으로 면세업계가 좀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업계는 두 가지 항목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광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라 매장 자체, 특히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시내점에서의 고객 경험의 증대라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한테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온오프라인을 연결해서 크로스한 채널들에서의 고객의 경험들을 강화하는 측면, 이런 것들도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인 부분인데, 구조적인 경쟁력 측면, 저희가 갖고 있는 상품 경쟁력과 소싱 능력들을 글로벌에서 마음껏 펼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굳이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더불어 업계가 이러한 협력에 대한 부분들, 시장의 확장을 글로벌로 좀 더 지향하고, 또 방한 외국인에 대한 또 경험들을 강화하는 쪽에서 기회를 창출하는 쪽으로 앞으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